자, 동영상 보는 사람은 이거 먼저 보는데, 자, 너희들이 1교시에 풀 때 영어로 봤을 때는 엄청 달라 보이는 문제들이지만 내가 여기다가 본질적인 출제자의 의도를 적어보면 거의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은 세 종류야. 듣기 시간에 쉬운 거 풀어버리기, 주제 찾기, 순서 맞추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면 돼. 큰 덩어리로 따지면. 그럼 주제 찾기는 어떻게 했어?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한 거야. 자, 35번부터 38번, 35번부터 38, 39번, 그 다음에 43번, 여기를 순서 구간이라고 부르지. 자, 여기는 순서를 맞추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지칭어, also, 연결사라는 중요 정보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얘들이 나오면 얘들은 항상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인 약속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글로는 가도 되고 안 지켜졌으면 글로 못 간다. 이것만 딱 지켜버리면 게임 끝이야. 뭔지 알겠지? 엄청 간단해. 그래서 주제 찾을 때는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한다. 이렇게 푸는 거고, 순서 풀 때는 지칭어, also,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으로 푼다. 이 두 개만 명심하면 돼. 칠판. 자, 언어적인 약속이 지칭어 같은 경우는 뭐다? 혼자 나오면 대명사고 명사를 달고 나오면 형용사인데 오늘은 이게 꽤 많이 나왔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제법 높아. 칠판. 어찌됐든 지칭어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받는 게 앞에 있어야 돼. 됐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세 그룹을 전제로 하잖아. 항상 상위권, 항상 하위권, 기복이 심하네. 자, 얘는 해석을 열심히 하는 애고 얘는 중요 정보를 찾는 애야. 중요 정보를 찾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냥 해석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요 정보가 나온다. 이런 건 택도 없는 생각이야. 그러면 자, 여기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 정보인지를 알고 출발해야 돼. 이게 기본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그럼 적어도 남들보다 훨씬 유리해. 자, 단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대로 내면 B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스펠링이 동일하던 걸 1학년 때, 2학년 때는 스펠링이 동일한데 3학년 때 이게 바뀌어. 근데 이번에 6월달이 망해버린 게 이게 동일하게 나와버린 거야. 됐지? 그래서 무조건 재진수를 걸게 된다는 거. 칠판. 자, 연세대 또한 합격했어요 라고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낸다면 나는 이 또한이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also의 언어적인 약속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 앞에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연결사는 대박이야. 뒤에 나올 내용도 예측 가능해. 즉, 이걸 연결사로 놓고 본다면 뒤에, 앞에 둘 다 예측 가능하지. 그래서 연결사는 유형불문하고 특A급 정보야. 자, 가랑비 독해 숙제법을 다시 한 번만 좀 안내를 해줄게. 그러니까 1회 독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영어를 보고 이 해석을 가려야 돼. 해석을 가리고 영어를 쭉 보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형광펜.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 학습하는 거야. 1회 독대는. 가랑비 독해 교재는. 근데 2회 독부터는 이런 지칭어, 올수 연결사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뭐야? 이러한 증가하는 관심이잖아. 이러한 커지는 관심이잖아. 그럼 반드시 앞에 그게 있어야 돼. 봐봐.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growing interest가 있어야 되잖아. 봐봐, 있는지. growing interest가 안 보이잖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게 재진술이야. 즉 this growing interest면 이게 있어야 돼. 앞에. 단 재진술로 있어. 즉 increasing 여기가 뭐야? growing이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관심은 어디야? turn to. 이게 관심이 된다고. 뭔지 알겠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됐지? 그래서 이런 재진술을 잘 생각해봐. 간단해. 자, 이 문장을 주고 문장 삽입 이렇게 내버린다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누가 이 this란 지칭어를 활용한 능력이 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단 재진술에서. 근데 촌스럽게 앞에 가서 growing을 찾고 있어. interest를 찾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봐. 내가 성형수술 안 해서 안 예뻤어. 그럴 땐 남자들이 나를 안 쳐다봐. 근데 내가 성형수술하고 길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turn to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돌아봐. 그럼 그게 관심이잖아. 됐지? 재진술에 항상 유의합시다. 자, however가 나왔어. 멈춰. 어떻게 해야 돼? 앞뒤에 대칭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지. 자, hence가 나왔어. 앞에는 원인, 뒤에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왜?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이잖아. 자, for example이 나왔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단 뒤에는 특정성이 있겠지? 맞잖아. 특정 시대, 특정한 서점 뭐 이런 게 나왔잖아. 예를 들면 특정 국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발 가랑비 독해를 처음에는 한 줄 해석 용도의 교재로 쓰지만 두 번째 볼 때는 반드시 지칭어, 올수, 연결사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칭어, 올수, 연결사가 무의식적으로 발견돼야 돼. 그리고 나서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이 의식적으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좋은 밸런스는 4, 4, 2야.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제일 좋아. 근데 수능날 이런 밸런스가 나오려면 연습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완전 힌트로 풀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 그럼 시험장 가면 해석 100으로 풀게 돼.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경험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근데 애들이 막상 오니까 전부 다 이걸로 해온 거야. 근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해오더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해석이 어려워져. 그래서 니의 독해 능력은 34번까지 평가했어. 35번부터는 지칭어 올소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에 대한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거야. 과거에 해석이 쉬울 때는 힌트가 없었어. 근데 해석이 어려워지면서 힌트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 추세는 계속 될 거야. 됐지?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는 게 아니야. 해석 착각하면 안 돼. 애기들이 선생님 그냥 이걸로만 푸는 건 옛날 방식 아니라니까. 이걸로만 푸는 게 아니고 이걸 세게 읽으라고. 이걸 위주로 해석을 하라고 내 말은.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당연히. 단 이거에 관련된 해석을 하라고. 자 그러면 결국 끝말잇기야. 해운대, 대학생, 생기부, 부모님 이렇게 칠판. 자 우선 A를 버리는 게 문제풀이에선 가장 도움이 돼. 만약에 A가 1번이 되는 경우는 내가 3번에서 설명해 줄게. 버려. 날 믿고. 자 끝말잇기를 해. 주어진 문단의 끝에를 해석했더니 초록색의 느낌이 나. 그럼 BC의 앞부분을 봤더니 얘가 초록색의 느낌이 나네. 네가 예상 1번. 이걸 계속하는 거야. 끝말잇기. 파랗네? AC 중에 파란 건? A. 예상 2번. 자, 한 번 더. A의 끝부분이 빨개. 그럼 C의 앞부분이 빨개야 돼. 근데 여기가 만약에 노래. 그럼 어떻게 돼? 별표 치고 도망가야 돼. 이건 배려본 거야, 어차피. 뭔지 알겠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절대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쉬운 문제는 빨리 푼다. 어려운 문제는 빨리 도망간다. 이걸 명심해야 돼.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 게 아니야. 맞는 게 아니야. 무조건 빨리 도망가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평균 40문제 정도가 빨리 풀려. 그리고 5개가 남아. 그럼 그 중에서 2개만 맞으면 1등급이 된다니까. 엄청 간단한 작업이야. 칠판. 자, 근데 거의 예상대로 돼. 왜 그러겠어? 잘 봐봐. B 같은 애들은 이 예상이 거의 틀려. 왜? 이 끝말잇기의 예상을 얘는 해석으로 하거든. 근데 A는 지칭어 올소 연결사에 얘를 활용해. 즉 단락의 앞부분에 무조건 지칭어 올소 연결사가 있다고. 그러면 얘들은 뭐야? 앞에 나올 내용이 언어적으로 약속돼 있잖아. 잘 봐봐. 여기에 지칭어가 있어. 그럼 지칭어는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이 있잖아. 근데 여기 끝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연결사가 있어. 연결사는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이 있잖아. 근데 그게 바로 B의 끝에 있어.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따라서 다시 한번 결론.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이용한 끝말잇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임할 수 있어. 뭔지 알겠지? 출판. 자, 이제 이론은 끝났어. 그대로 적용만 시켜볼게. 자, 우선 A를 버리는 거야. A를 버린다. 그리고 B하고 C에서 예상 1번에 읽는다. 근데 순서 구간도 생각해봐. 자, 생각해봐. 순서라는 게 뭐야? 그래, 흐름을 쭉 맞추는 거잖아. 즉, 기승전결이야. 즉, 뭔 말이야? 주제 찾기처럼 풀면 훨씬 더 수월함이 있어. 칠판. 그래서 순서는 주제를 하고 나면 훨씬 더 풀기가 편한 게 있어. 자, ABC 배열이든 문장 삽입이든 주어진 글을 세게 읽는 건 기본이야. 칠판. 자, 주어진 글을 읽었어. 어디서 번쩍? however 말고. however 말고 어디서 번쩍? 수린이 어디서 번쩍? 죽일 거야. 어디서 번쩍? 하민? 연병하네. 어디? 아이, 개새끼들. 야, 이 개새끼. 주어진 글이라는데 포인트 죽여. 야, 개새끼. 주어진 글을 세게 읽으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포인스턴스. 지능이 어디야? 이 새끼들 멍청하네. 칠판 봐. 봐봐. 나는 나에 대해서 자부심이 엄청 강해. 그럼 항상 나는 뭐야? 나의 주장을 한다니까. 근데 봐봐, 내가 갑자기. 야, 근데 흔히 강사들은 왜 이렇게 시작해? 그러나 나는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니까. 칠판. 자, 오픈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그러나가 생략될 거야, 무조건 시험에서는. 이걸 기억해야 돼. 칠판. 아니, 생각해봐. 주제라는 건 당연히 2개야. 지금 나의 생각을 말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갑자기 이거 느닷없이 과거 또는 일반론이 나와. 그럼 이걸 향한 빌드업이라고 느끼면 된다고. 야, 내가 옛날에 그 강사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건 뭐야? 그러나 지금은을 향한 빌드업이라니까. 그냥 무조건. 칠판.
그래서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인데 옛날에는 이게 거의 5대 5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얘가 7이고 얘가 3이었어. 근데 이게 5대 5가 되다가 최근에는 얘가 7이고 얘가 3. 근데 진짜 최근에는 뭐야? 이제 둘 다 같이 나와. 칠판. 잘 봐. 세계화라는 거에 대해서 통념은 어떻게 보고 있어? 매크로. 엄청 큰 걸로 보는 거야. 세계화. 60억 인구잖아. 즉 60억 명의 사람들을 전제로 한 그런 개념이지 않냐? 세계화라는 건. 그래서 이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건 되게 거대한 현상으로 지금까지 통설적인 입장이 있었던 거야. 그러나 생각해. 자, 매크로하고 우선 마이크로가 반대말이라는 걸 먼저 잡아야 돼. 항상 잘 나오는 대칭성이야. 그래서 매크로, 마이크로는 대칭성으로 엄청 유명한 단어. 자, 그러나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 잡아? 대칭성을 잡아. 그러면 그런 앞에 매크로가 나왔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크로가 나와야 돼. 자, 마이크로 어디 있어? 그렇잖아. 통념은 세계화라는 걸 60억이라는 인구를 전제로 한 엄청나게 큰 현상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뒤에는 뭐야? 크지 않다가 나와야 되잖아. 칠판? 세계화라는 건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한 명 한 명에게. 따라서 엄청나게 큰 단위가 아니고 뭐야? 아주 작은 단위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개개인의 삶, 한 명 한 명의 삶, 라이프,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마이크로의 느낌으로 읽어줘야 된다고. 됐지? 칠판. 따라서 통념 너그는 틀렸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니? 대안적인 개념의 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항상 주어진 글을 잘 읽어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칠판. 잘 봐. A를 버리고 B하고 C 중에서 예상 1번을 고르는 건데 잘 봐. B에도 코스모폴리탄이 보여. C에도 뭔가 코스모폴리탄 이런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비슷해 보인다고. 그러면 야 B하고 C 어때? 네 생각에는? 그러면 글쎄 그냥 5대 5의 느낌인데 이렇게 들 수 있다고. 이렇게 읽으면. 즉 해석의 관점에서 읽으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지칭어 오울서 연결사라는 언어적인 약속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 정보를 찾아놓고 즉 지칭어 오울서 연결사를 찾고 얘들의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를 정해놓고 해석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칠판? 그래서 이게 봐봐. 이 문제가 만약에 정답률이 50%야. 근데 이렇게 하잖아? 그럼 정답률이 90%로 바뀌는 거야. For instance라는 예시로 시작해. 얘는 중간에 있으면 앞으로 빼줘야 돼, 연결사는. 자, 얘는 예시 연결사로 시작해. 얘는 인과 연결사로 시작해. 자, 연결사 두 개가 나왔네? 얘들은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이 있어. 지켜진 대로 가면 끝이야. 이렇게 푸는 거지. 자, for example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예시는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잖아. 자, 그냥 보면 둘 다 막 코스모폴리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읽은 거야. 제발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활용해서 읽으라고. 칠판. 자, 예시의 언어적인 약속은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아야 돼. 근데 앞에는 뭐가 나왔어? 세계화라는 건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하고는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for instance의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빵점이야, 빵점. 칠판. 근데 얘의 관점에서 볼게. 역접이나 인과나 예시가 문장의 중간에 있어도 무조건 앞으로 빼낼 수 있어야 돼. 칠판. 자, 인과 연결사야. 인과 연결사.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자, 앞에 뭐가 있었어? 야, 니는 세계화라는 걸 엄청 큰 현상으로 이해하는데 아니야. 한 명 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작은 거야. 그러니까 세계화는 다른 개념이 필요해. 라는 말을 원인으로 삼는 결과가 나와야 돼. 자, 그러므로 세계주의나 세계시민권 같은 다른 개념이 나타났다. 이건 너무 자연스럽잖아. 글로벌리제이션은 잘못됐어. 따라서 뭐야? 이런 표현 또는 이런 표현을 다른 컨셉으로, 대안적인 컨셉으로 사용했다.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하면 좋잖아. 됐죠? 그러면 예상 1번은 C가 됩니다.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엄청 중요해. 선생님, 그러면 주어진 글 다음에 C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인과 연결사 때문이잖아요. 대열포. 그럼 대열포가 엄청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하지.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야. 왜? 얘는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없어. 근데 주어진 글이 B로 못 가는 거. B는 주어진 글하고 끝말잇기를 못해. 왜? 예시 때문에. 그러면 얘 때문에 연결이 안 됐잖아. 그러면 된다의 근거는 일회용품으로 끝나지만 안 된다의 근거는 재활용이 되는 거야. 즉 뭔 말이야? C 다음에 A, B 중에서 골라라 했잖아. 근데 우리는 B를 한번 써먹었잖아. 계속 써먹는 거야. 즉 어떻게 되는 거야? B는 예시로 시작하는데 예시의 관점에서 주어진 글의 끝부분하고 끝말잇기가 안 돼요. 그럼 다시 써먹어. A를 볼 필요도 없어. B는 예시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C의 끝부분하고 끝말잇기가 되나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되면 C, B, A야. 안 되면 C, A, B야. 그래서 예상 1번을 고를 때 안 되는 근거를 찾으면 끝난다. 이게 핵심이야. A, B, C 배열은. 반드시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되는 근거는 일회용품, 안 되는 근거는 재활용품.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안 되는 근거는 계속 써먹는 거야. 될 때까지. 칠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C 다음에 A냐 B냐를 판단하는데 끝말잇기니까 끝에를 좀 잘 읽어줘야 돼. 자, 세계주의라는 건 유사성이 많습니다. 세계 심의권과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B는 for instance라는 힌트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걸로 풀 수 있는데 연습이니까. 출판. A는 뭐가 있을까? this가 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뭐야? 항상 지칭어 also 연결사가 문단의 앞에 있을 걸 예상을 하라고. 잘 봐. 여기서가 엄청 중요해. 출판. 여기서가 엄청 중요해. 자, 이 문제를 갖다 여기서 잘 풀면 2번이 똑같은 문제로 바뀌어버려. 그렇게 바꾸게 만들어 볼게. 칠판. 자, B한테 야 this 활용해봐 그러잖아. 그럼 B는 어떻게 해? 아, 선생님 this가 있으니까 지칭어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this가 가리키는 단수가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 그럼 생각해봐. 노란색은 안 되지. 왜? 이건 복수니까. 하지만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단수니까 this로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A가 가능한 건 this를 이런 식으로 잘못 활용해서 그래. 자, 제대로 활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칠판. 지칭어가 주어로 나올 때는 반드시 문장 전체를 이용해야 돼요. 칠판.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question, 맞았는지 틀렸는지 의심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단수명사 이렇게 읽어야 돼. 잘 봐. 이것은 나에게 삶의 보람을 줘. 그러면 이것은 단수명사가 아니고 뭐야? 송유군에게 삶의 보람을 주는 단수명사 이렇게 찾아야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그럼 생각해봐. 자기 자신의 생각이 틀렸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요건 아니잖아. 적어도. 전혀 아니잖아. 세계주의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사실은. 따라서 뭐야?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면 this가 가리키는 게 여기 전혀 없어. 그래서 A는 무조건 탈락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재활용이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용하면 또 더 쉬워지는 거지. 자, 물론 그러면 아까 했던 B의 언어적인 약속으로 풀어볼게. 자, for instance가 있네? 그럼 얘하고 얘는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나? 잘 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칠판. 자, for instance 활용해볼게. 이 John이라는 표현을 잘 명심해. 예시 다음에 뭐가 나왔어? 특정 인물이 나왔어. 칠판. 예시는 네 가지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앞에 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뒤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 개는 똑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됐지? 그래서 예시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너무너무 중요해. 단, 생략을 하겠지? 그래도 알 수 있어. 왜? 뒤에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니까. 자, 여기는 뭐가 나왔어? 존이라는 특정한 인물이 나왔잖아. 제발 예시를 잘 이해해봐. 칠판 봐. 내가 야 세계주의하고 세계시민권은 유사한 점이 많아. 그랬더니 얘가 나를 의심해. 그럼 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자, 봐봐. 네가 나를 못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알지? 문화사회학자 유명한 존 타밀슨이라는 사람 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이 유명한 사람도 나하고 생각이 같아 이렇게 끌고 오는 거라고. 따라서 잘 봐. 특정인이 나왔으니까 이 예시는 생략이 됐었던 게 훨씬 좋은 거라고 여기서는. 됐지? 자, 어찌됐든 특정 인물이 나왔으니까 예시는 생략돼도 괜찮겠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돼. 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즉 세계주의라는 건 세계 시민권하고 유사점이 많습니다. 자, 세계 시민권이란 게 뭐야? 자,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미국 시민권 있잖아. 근데 요즘 그런 게 아니란 거야. 야, 세상에 요즘 경계가 없어. 네가 무슨 미국에 태어났어도 네는 세계의 일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세계 시민권의 개념이라고. 칠판. 자, 이걸 갖다가 재진수를 걸었어. 어떻게? 이렇게.
세계주의라는 건 의미합니다. 더 넓은 세상에 속한다는 걸. belong이 citizenship이고, 자, 더 넓은 세상이 글로벌이야. 미국에 태어났어도 너는 뭐야? 글로벌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런 개념으로. 따라서 파란색은 빨간색과 유사점이 맞습니다를 어떻게 지진수를 건 거야? 파란색은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건 거라고. 어찌됐든 똑같잖아. 그럼 정확하게 이쪽으로 놓을 수 있는 상태. 자, 그러면 B가 됐네. 그럼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B 다음에 A가 됐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말했잖아. C에서 A로 못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 그럼 이걸 재진수로 하는 거라고. 칠판.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 밖으로 이 6줄을 읽었을 때 안 들어와. 중요 정보가. 그러니까 여기를 딱 읽고 중요한 정보 한 단어를 찾아. 그럼 잘 못 찾아. 정말로. 자, 이거 읽고 중요한 정보 하나 찾아. 그럼 못 찾아.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이 틀렸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능력을 요구하는 단수명사를 찾아. 그럼 찾아. 내가 틀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단수명사라고. 칠판. 자, 이게 뭐야? 바로 자기성찰이라는 단어지. 근데 이게 밑에 각주 주석에 나와버렸어. 그래서 조금 아쉬운 문제야. 리플렉트가 숙고하다, 반성하라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성찰.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알겠지? 따라서 이 표현을 갖다 디스로 받아냈으니까 이 파란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자, 칠판. 자, 1번은 답이 C, B, A 전혀 의미가 없어.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서는 조연이지만 앞으로 주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 통념이 나오면 그러나를 향한 빌드업이다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잡고, 주어진 글 다음에 C가 됐어. 이유는 인과 연결사 때문에. 자, C 다음에 B가 됐어. 이유는 예시 연결사 때문에. B 다음에 A가 됐어. 이유는 지칭어 때문에. 결국은 뭐야? 지칭어하고 연결사 두 개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다 똑같아져 버려. 결국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잘 봐봐. 이 문제를 자기가 풀 때 열심히 해석을 해서 답을 찾는 애하고, 야, 이 구간은 무조건 지칭어 올소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만 확인하면 돼. 이렇게 가는 애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결론이 그렇잖아, 결론이. 뭔지 알겠지? 생각을 해봐야 돼. 칠판. 1번, 2번은 정석으로 풀어주고 3번, 4번은 실전 모드로 풀어줄게요. 칠판. 자, 우선 주어진 글 다음에 A를 버리고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고릅니다. 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지. 그지? 영부인 루즈벨트가 히로시마를 방문했어. 그잖아. 거기 원자폭탄을 갖다 옛날에 전쟁 때 떨쳤잖아. 그래서 무슨 원자폭탄 피해자위원회 같은 데를 갖다가 방문했나 봐. 그리고 히로시마에는 그때 그 원자폭격 때문에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고, 이제 이런 데를 갖다가 뭐 사과하러 방문했겠지. 예를 들면 영부인이. 칠판. 자, B하고 C를 쳐다봤어.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와. 뭐야? 그냥 딱 한 단어. 이 단어로 4번을 풀 거야. 이 단어로. 한 단어. 항상 B하고 C를 놓고 둘 중에 하나는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둘 다 찾으면 제일 좋은데 하나만 찾아도 되잖아.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 그럼 되는 이유하고 안 되는 이유를 둘 다 찾으면 베스트. 근데 아쉬우면 어떻게라도 되거나 안 되는 이유를 하나라도 찾으면 되잖아. 자, 한 단어 말해봐. 뭐야? 안 돼. 하나. 야, 개새끼야. 썸은 지칭어 올소 연결사가 아니잖아. 무조건 지칭어 올소 연결사의 관점에서. 안 돼. 그럼 네가 좀 전에 썸이라고 말한 것도 이상해. 한 단어. 뭐야, 수린이? 이거 6월 모의고사 때도 나왔던 거야. 뭐? 그지, 칠판.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냥 해석하지 말고, 우선 중요 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걔를 활용하는 해석을 하라고. 자, 그냥 보지 말고 지칭어 올소 연결사가 있는지를 봐, 먼저. 그럼 얘가 눈에 들어오잖아. The girls. 아까 했잖아. 지칭어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돼? 그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주어진 글하고 C를 끝말잇기를 하려면 C 앞에 the girls가 있으니까 앞에 여기 뭐가 있어야 돼? girls가 있어야 되잖아. 없잖아. 따라서 C는 탈락.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유리한 거야? A를 버리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서 만약에 내가 A를 안 버렸어. 그럼 C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B를 놓고 다시 봐야 돼.
그러잖아. 그래서 A를 버리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출발할 때. 칠판. 자, 그러면 자, 물론 이 문제는 이제 그럼 이것 때문에 이게 때문에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풀 수 있어. 근데 이건 완벽한 풀이가 아니고 어찌 됐든 자, C로는 못 가요. 이렇게 되잖아. 됐지? 왜? The girls 때문에. 칠판. 자, 그러면 B 다음에 C로 온다. 왜? 이 화살표 때문에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스로 풀어라고. 자, 그럼 이건 뭐야? 아까 this 활용하는 거하고 똑같아. 단수명사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지칭어가 주어 자리가 나오면 문장 전체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자, 그 영부인 루즈벨트한테 lead her to. 영부인 루즈벨트가 to 하게 유도했대. 근데 to 이하가 뭐야?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일본을 좀 더 많이 도와줍시다라고 촉구하게 만든 단수명사가 뭘까?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 그게 없잖아. 이렇게 읽는 거지. 다시 한번. B가 예상 1번이야. 왜? C가 안 되니까 B가 1번이 됐잖아. 그럼 B 다음에 A냐 C냐인데 자, The girls 때문에 C로 오는 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도도 있지만 이 때문에 A는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지금 영부인 루즈벨트로 하여금 미국인들한테 재촉한 거야. 촉구한 거야. 뭐 하라고? 일본 좀 돕자고. 일본을 돕자라고 미국을 촉구하게 만든 그것은 단수명사. 그것은 뭘까? 그게 여기는 없다고 지금. 알겠어? 그래서 A로는 못 가고 C로 가는 게 자연스럽네? 그럼 C 다음에 A가 되겠네? 그럼 재활용해야지. 왜? 여기서 이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스로 한번 살펴보는 거야. 칠판. 잘 봐. 자, 영부인이 공식적인 모임을 끝내고 나올 때 소녀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네? 근데 그녀를 비난하지 않아. 아무래도 야, 누구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어? 막 비난할 줄 아는. 그렇지 않아. 근데 걔들이 확실히 해달라고 한 건 뭐야? 이런 핵폭탄을 다시는 인간에게 사용하지 말아달래. 칠판. 근데 그 소녀들이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얼굴에 만신창이가 된 거야. 그 공격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고 인간들에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루즈벨트 여사는 뭐야? 그게 너무너무 강력한 만남이었던 거야. 나중에 그 순간을 마법의 순간이라고 불렀어. 즉,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루즈벨트 여사로 하여금 일본을 더 돕자라고 미국인들을 촉구하게 만든 단수명사가 뭘까요? 였잖아. 칠판. 그럼 그게 바로 뭐야? 이 마법 같은 순간인 거지. 이 마법 같은 순간. 됐죠? 그러면 it을 갖다 이용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상태. 칠판. 그럼 이건 아까 this 활용하는 거야. 아예 똑같잖아. 제발 지칭어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반드시 이 문장을 통째로 활용하는 능력에 대해서 연습이 좀 돼봐야 돼. 됐죠? 자, 그럼 결국은 뭐야? 지칭어 더, 그 다음에 지칭어 it 이렇게 받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이세용법이 5개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대명사, 가주어, 가목주어, 비인칭 주어, 강조 구문 이런 걸 구분해서 대명사일 때만 사용하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it은 엄청 중요합니다. 칠판. 자, 답과는 무관하지만 중요한 내용 3개만 할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따로 정리를 했어. 칠판. 우선 첫 번째, valuable 앞에 in을 붙이면 무조건 별표 쳐야 돼. 그래서 얘는 부정 접두사가 아니고 뭐다? very의 뜻이다. 자, 30번 아니면 42번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마치 부정 접두사인 것처럼 나오겠지? 100% 나와, 100%. 30번 아니면 42번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특특특 A급이야. 그렇지? 여기서 이는 부정 접두사가 아니고 very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given도 전치사 접속사로 엄청 잘 나와. 뭐 give의 pp형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무엇을 고려하면 considering하고 같은 느낌으로 엄청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so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특 A급 여기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냥 저건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자, 칠판. 자, 선생님 말했잖아. 그냥 지칭어가 무조건 나와. 무조건. 1번에서 뭐가 나왔어? 자, this가 나왔어. 2번에서 뭐가 나왔어? 2번에서는 자, it이 나오고 더가 나왔잖아. 2번에서는. 자, 이게 전통적인 스타일이고 6월 모의고사는 이런 애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 쉬운 거야. 9월 달에는 뭐가 나오겠어? 누구나 아는 이런 거 말고 so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어리버리한 애들은 뭐야? 이걸 인과연결사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so. 칠판 봐. 잘 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과 연습을 필요로 한다야. 잘 봐봐. 주호가 나한테 선생님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지문을 딱 보면 바로 기출코드 탑10이 눈에 확 들어오게 그런 실력을 갖추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 바로 이 문장을 쓸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연습을 필요로 한다. 뭔지 알겠지? 그래서 so가 지칭어로서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3번 갈게요. 자, 3번은 A가 1번일 때 대처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 자, 이제 봤어. 칠판 봐. 자, 무조건 기본은 뭐다?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풀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지만 혹시 모를 10%를 연습해 볼게. 첫 번째 3번에서는 뭘 연습할 거야? 만약에 A가 1번이면 어떻게 할 건지를 3번에서 연습을 할 거야. 자, 4번에서는 뭘 연습할 거야?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고르라 했는데 도저히 못 고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3번하고 4번에 설명해 볼게. 다시 한번.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를 놓고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이용하면 끝말잇기로 하면 무조건 풀려. 그게 90%야. 단 10%의 확률로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예상 1번을 못 고르겠는데 이게 한 9%. 이건 1%. 만약에 A가 1번이면 어떡하지? 이걸 설명을 해주겠다고. 이게 3번, 이게 4번. 해볼게요. 출발. 자, 갑니다. A가 1번이 된 건 25번 절대평가로 바뀌는 게 그거 나서 평가원 모의고사가 25번 있었는데 그중에 2번 나왔어. 근데 2번 다 6월에만 나왔어. 6월은 근데 약간 테스트의 성격이 강해. 실제 수능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칠판.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솔직히 좀 쫄보였어. 그래서 수업할 때 수업 파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A를 아예 빼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A를 띄우긴 띄워. 단 이렇게 희미하게 띄웠어. 그래서 A를 빼라 이렇게까지 말을 못한 거야. 내가 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너희들이 날 비난할까봐 여기다 띄워놓고 글씨들을 갖다 안 보이게 이렇게 했거든. 비겁하지만 그땐 겁나더라고. 근데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됐지? 자, B하고 C를 지칭어 올수 연결사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칠판 봐. 자, 이와 같은 예시들이야. 이와 같은 예시들. 이와 같은 예시들. 이와 같은 예시들. 칠판. 어떻게 활용할 거야? 지칭어가 나오긴 나왔잖아. 어떻게 활용할 거야? 칠판. 이와 같은 고민들. 이와 같은 교재들. 이와 같은 질병들. 야, 이와 같은 질병들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냐? 그럼 앞에 질병이 있어야 되잖아. 그잖아. 칠판. 자, 그럼 뭐야? 이와 같은 예시들. 그러니까 뭐야? 앞에는 예시가 있어야 돼. 그잖아. 그렇게 보면 뭐야? 디스 때문에 B는 탈락이야. 앞에 예시들이 있진 않거든. 자, C를 볼게. 자, 임팩트가 나왔어. 자, 임팩트는 아까 봤어. 자, 예시하고 똑같아. 임팩트나 인디드는 앞에 했던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앞에 했던 말을 한 번 더. 그지? 단 앞에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게 했으니까 뒤에서 쉽고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언어적인 약속이야.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왔어? 앞에. 자, 앞에 내용을 한번 보자. 자, 앞에 뭐라 했냐면 플라톤이 좀 내용은 어렵다. 그러니까 순서는 거의 이렇게 나올 거야.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막 철학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플라톤이 지식을 개념 정의했어. 뭐라고?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justify, 뭔가 정당하고 그 다음에 true, 진실. 즉, 뭐 정당하고 진실의 믿음, 그걸 갖다 지식. 즉, 이게 있으면 우리는 지식이다. 즉,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플라톤의 개념 정의였어. 언제까지? 게티어가 반박하기 전까지. 자, 1960년대 게티어는 플라톤의 주장은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야. 자, 게티어가 나타났네. 그래서 아니야, 이건 지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야. 즉, 이건 뭐야? 안다가 아니야. 이거 갖고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야. 칠판. 자, 그러면 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왜? 임팩트 인디드가 나왔으니까. 근데 봐볼게. 이때 강조 구문이네. 내가 본 건 수가 아니다. 너무 생뚱맞잖아. 내가 본 건 수가 아니다. 그러잖아. 즉, 뭔 말이야? 디스하고 임팩트를 물고 늘어지면 BC가 확실히 아니야. 이렇게 나와. A가 1번일 때는.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다고. 뭔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능날 이렇게 됐어. B도 아니고 C도 아니야. 그럼 A를 볼 거야? 아니야. 무조건 별표 치고 도망가야 돼. A가 1번이면 무조건 오답률 1등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야. 어려운 거 하나 틀려도 아무 지장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야? 아, 이건 좆된 거야. 빨리 도망간 놈이 이긴 거야. 이런 상황이 오면.
항상 나쁜 상황을 가정해 놓고 나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할 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행복한 순간이 엄청 많잖아. 하지만 그때 생각한다고. 계속 이 상황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냥 나쁜 상황이 좀 있으면 온다니까 어차피. 계속 그냥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좋은 상황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좋은 상황은 나쁜 상황을 그냥 준비할 시간이야. 모든 나쁜 상황을 그냥 준비하고 있는 거야. 멀쩡해 보이잖아? 갑자기 선생님 전화 와. 그러니까 내가 쉬는 날 제일 무서운 게 핸드폰에 선생님 전화번호가 뜨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어. 원장님 잘 쉬고 계시죠? 이런 말 사람들이 아니야. 쉬는 날 전화가 왔다는 건 뭐야? 그냥 무조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거야. 그냥 꺼불고 싶어. 그냥. 미친 척 하면서. 지난번 작년인가? 수능 끝나고 괌에 가서 놀고 있는데 저 수영장에서 너무 행복하게, 그때는 진짜로 나쁜 준비도 안 하고 있을 때였어. 근데 전화가 부재중이 11개인가 와 있더라고. 수영하고 왔는데 로밍을 안 했어야 되는데. 자, 됐지? 자, 그러면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다시 푸는 거야. 자, B와 C가 확실히 탈락이었으니까 이제 A를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을 비워야 돼. 왜? 오답률 1등일 가능성이 높아. 칠판. 자, 플라톤의 주장에 대해서 게티어가 아니래. 근데 생각해봐. 얘가 훨씬 유명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그럼 게티어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반박했어. 그럼 사람들이 믿어주겠어? 안 믿어주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하고 진실한 믿음이면 그건 지식이야. 즉 안다가 된다니까. 모든 사람이 플라톤의 주장을 믿고 있는 거야. 받아들였어. 근데 이 사람은 정당하고 진실한 믿음? 근다 그래서 지식은 아니야. 아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니까 안 믿어줄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장을 했네? 안 믿어줘. 그럼 무조건 뭐야? 예시를 끌고 와야 돼. 즉 게티어는 예시를 생각해낸 거야.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거니까. 근데 예시인데 어떤 예시겠어 당연히? 지가 주장한 거하고 맞는 예시해야 되지. 지가 뭐라고 주장했어? 야, 진실하고 정당하고 진실한 믿음? 그래봤자 그건 지식이 아니야 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그런 예시를 갖고 와야지. 그렇게 나왔네. 진실하고 정당한 믿음. 그런다 해서 뭐다? 노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면 지가 말한 주장하고 같은 예시를 떠올린 거야. 그러면 A가 좋다가 아니고 B, C가 너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완벽하게 끝말잇기가 된다 이게 아니야. B, C보단 낫다는 거지. 왜? B에 있는 디스하고 C에 있는 임팩트 때문에. 칠판. 자, 그러면 A가 1번이 돼야 되는데 이건 확률이 엄청 낮잖아. 그래서 확인을 꼭 해야 돼. 야, A가 하나밖에 없네 1번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의심되니까. 자, A 다음에 C가 되는지 볼게. 칠판 봐봐.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게 생각 밖으로 잘 나온다. 자, B에 이모 원숭이가 나왔어. 잘 봐봐. 내가 글을 쓰는데 갑자기 이모 원숭이는, 잘 봐봐. 내가 수업을 해. 근데 갑자기 내가 누구한테 막 수업하다가 야, 이모 원숭이는, 그럼 너무 생뚱맞지 않냐? 그 이모가 뭐 고모인지 이모인지 뭐 이런 것도 헷갈리잖아. 이름이 이모인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모 원숭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니까 그냥. 그럼 C에 원래 뭐가 있어? 일본 규슈 지방에 서식하는 이모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잖아. 이게 생각 밖으로 잘 나와. 그러니까 봐봐. 네가 친구한테 가서 갑자기 밥 먹다가 야, 송중근 그 새끼는 존나 싸가지 없지 않냐? 그럼 친구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야, 내가 그 수업 듣는 송중근이라는 애가 있거든? 이렇게 하고 나서 욕을 해야지. 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명사 두 개가 이어질 때는 설명 있는 명사가 앞에 와야 된다. 이게 생각 밖으로 엄청 잘 나와. 순서 문제에서. 뭔지 알겠지? 그래서 고유명사 같은 게 나왔을 때 항상 설명이 붙어있는 고유명사를 앞에 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칠판. 아까 뭐였어? 임팩트 뒤에. 지금 앞에는 이 말이 나왔는데 C에서 임팩트. 자, 사실은 실제로 그래놓고 내가 본 건 수가 아니었다 그랬잖아. 너무 미쳤잖아. 생뚱맞았잖아. 근데 여기서 뭐야? 나의 친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훨씬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C를 탈락시켰던 왜 갑자기 얘는 나왔을까? 이게 좀 설명이 되잖아. 아까 느닷없었던 얘가 이제 설명이 되잖아. 거기다 하나만 더 보면, 자, 여기 예시가 나왔어. 아까 했지. 예시라는 건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잖아. 자, 그러면 예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지고 있거든. 자, 그러면 앞에서 뭔 얘기가 나왔어? 자, 정당하고 진실인 믿음이라 그래서 아는 게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같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 나오는 거 볼까? 나왔네. 자, 진실이고 justify를 재진수를 걸었어. 뭐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좋은 이유가. 그럼 이게 정당화야. 즉
진실하고 정당한 믿음? 근다 그래서 no는 아니야. 똑같이 나왔잖아. 그럼 예시를 기준으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똑같아. 따라서 A 다음에 C가 되는 건 수의 관점에서 봐도 괜찮고 예시의 관점에서 봐도 나쁘지가 않아. 자, 한 번 더. A가 되는 건 너무 드문 일이니까 꼭 확인해야 돼. 그럼 C 다음에 B가 될까? 아까 B를 왜 봐봐.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야. 아까 C를 탈락시켰던 수가 해결이 됐잖아. 아까 탈락시켰던 수가 해결이 됐잖아. 두 번째, 아까 B를 탈락시켰던 D스가 해결이 돼야 돼. 이와 같은 예시들.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예시가 있어야 돼. 근데 예시가 해결이 됐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예시를 갖다 D스로 받았으면 해결이 됐잖아. 그러면 드문 경우지만 맞네.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알겠지? 따라서 A가 1번인 확률은 거의 없어. 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봐. A가 1번일 확률은 내 생각에는 1%, 2%야. 우선. 거의 없지. 두 번째. 만약에 A가 1번인 게 나오잖아? 그럼 누구나 틀려. 그렇게 돼 있어 어차피. 그러니까 나한테 타격도 안 줘. 뭔지 알겠지? 세 번째. 우리처럼 준비하면 뭐야? A가 1번이어도 태가 나게 돼 있다고. 어차피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지 알겠지?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됐죠? 이거 생각 밖으로 잘 나온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명사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뭐다? 설명이 붙어있는 명사를 먼저 쳐주는 게 당연히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 됐죠? 그 다음 지칭어, 임팩트 이렇게 나왔네. 자, 칠판 답하고 무관하지만 중요한 세 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게 엄청 중요한 수고야. come up with. 무엇을 생각해내다야. 엄청 잘 나와. 꼭 기억해야 돼. 생각해내다라는 표현이야. 꼭 기억해. come up with.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걸 생각해내는 거야. 칠판. 두 번째, 임팩트가 사실은 이렇게도 쓰이지만 뭐야? 그러나 사실은으로도 쓰여. 그래서 임팩트가 나오면 혹시 대칭성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 그래서 앞뒤가 똑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접의 임팩트, 확률은 그게 90%. 근데 10번 중에 한두 번은 이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돼. 송유근은 착하다고 소문이 났다. 그러나 사실은 쓰레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따라서 임팩트가 나오면 반드시 대칭성을 갖다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 뭔지 알겠지? 칠판. 그 다음에 이게 특이급이야. 자, 지문에 same을 주고 나면 선택지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identical이 나오게 돼 있어. 그냥 공식이야. 그래서 지문에 same이 나오면 무조건 선택지에는 identical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됐죠? 자, 4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칠판 봐. 기본 공식은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갖다가 고른다. 이렇게 하면 90%가 해결이 돼. 하지만 1% 확률로 A가 1번이 되는 건 3번에서 정리했어. 자, 그럼 9%의 확률로 두 개 중에서 못 고르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럴 때에 대한 걸 4번으로 해설 강의를 해볼게. 사실은 골라지지만 자, B하고 C를 놓고 하는데 도저히 예상 1번을 못 찾겠어. 어떻게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 즉 지칭 올수 연결사를 이용해서 끝말잇기를 하면 무조건 걸려. 그게 90%의 확률이야. 근데 만약에 A가 1번으로 나오는 1%, 그 다음에 두 개 중에서 도저히 못 고르는 9%. 자, 얘들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무조건 별표 치고 도망가는 거야, 우선. 왜? 그건 1등급하고 상관없는 문제니까. 됐지?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해결하는 방법이야. 자, 다시 돌아왔어. 도저히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못 고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 이 세 가지 경우를 갖다 확인해서 하나만 찾으면 돼, 우선순위를. 엄청 간단한 거야. A, B, B, C, C, A. 요 세 개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만 찾으면 돼. 자, 찾아질 거야. 찾아봐, 하나. 원래는 B에서 풀려,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를 전제로 연습하는 거니까 A, B, B, C, C, A. 이 세 가지 경우 수 중에서 우선순위가 하나 드러날 거야. 뭐야? 응? 그지? CA지? 자, C하고 A의 관계가 드러나. 근데 C하고 A의 관계가 드러나게 해주는 근거를 몇 번에서 만났어? 다시 내가 질문을 너무 고급지게 했지. 자, 다시 갈게. 세 가지 경우를 떠올렸어. 요게 구분이 돼. C하고 A는 우선순위가 밝혀지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개새끼야. 지칭 올수 연결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촌스럽게 하지 말고. 뭐 때문에? 하나. 뭐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 2번에서 했잖아. 어? 뭐 그러니까. 그치. 지치면 도라고 말을 해야지. 아니 아까 2번에서 더 걸스 했잖아. 더 걸스. 이렇게. 아니 생각해봐. 봐봐. 여기서 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거하고는 다르지. 봐봐. 저 봐봐. 내가 수업 끝나고 이제 수업 딱 끝내놓고 야 개새끼다. 다음 시간엔 대답 좀 잘해라. 이때 대답은 특정이 아니잖아. 이때 대답은 그냥 대답 잘해라는 거잖아. 아니 생각해봐. 내가 마지막에 수업 끝날 때 야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대답 좀 잘하자 이렇게 하잖아. 그 대답 좀 잘하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근데 내가 얘한테 너 나랑 사귈래 말래? 만약에 그 대답이 노면 나 너 죽일 거야. 사람 잘 사귀어야 된다. 데이트 폭력 엄청 심해. 진짜로. 특히 문신 걸러 문신. 난 진짜 문신 너무 싫어. 내가 세상에서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 그 다음에 팔에 이렇게 전체 문신이 있는 사람. 근데 또 이 사람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 난 싫어. 아니, 무서워도 싫어할 수 있잖아. 칠판. 네 나랑 사귈래 말래? 만약에 그 대답이 노면 난 넌 죽일 거야. 그러면 이건 뭐야? 특정한 대답이잖아. 그럼 어떤 특정 질문에 대한 대답일 거 아니냐. 그러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C의 끝에 있는 이 물음표가 연결이 되지. 그럼 실제로 이 문제는 원래 어떤 거야? A 앞에 그러나가 있었던 거지. 그러잖아. 근데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걸 뺀 거지. 왜? 그러나가 있으면 이 더를 활용하는 능력이 평가가 안 되잖아. 그러잖아. 그러나가 있으면 애들 어떻게 풀겠어? 그러나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풀겠지. 그냥 이렇게. 이 물음표하고 이 더의 연결을 보겠냐고.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러나를 주면 yes하고 no로 풀어볼 거니까 뭐야? 더로 풀어라고 그러나를 생략한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남한테 부탁을 할 때 네가 만약에 부탁받는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래서 yes라면 부탁해도 돼. 근데 no라면 그런 부탁하지 마.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칠판. 그리고 이 두 개가 너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봐. 끝난 거야. 자, C 다음에 A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건 중간에 누가 들어오지도 못해. 왜? 두 개가 너무 세트잖아. 그렇잖아. 만약에 대답이 yes라면 넌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대답이 no라면 그런 식의 부탁은 남한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잘 연결됐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B가 올 수 있는 지점은 앞에 아니면 뒤에밖에 없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B는 주어진 글하고 끝말잇기가 되나요? A하고 끝말잇기가 되나요? 근데 다행히 뭐야? B 앞에 뭘 줬어? it을 줬다고. 그러면 이 it의 관점에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지. 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대. 엠마누엘 칸트는 그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대. 그럼 요 it이라는 관점에서 주어진 글하고 끝말잇기를 해보고 A하고 끝말잇기를 해보면 자, 봐. 이 느낌 나. 여기는 60점, 여기는 10점. 따라서 뭐야? 그냥 BCA 이렇게 푸는 거야. 장담하건대 절대로 순서 문제는 잘 봐. 이 순서 구간은 독해가 잘 된다, 잘 안 된다, 많이 안 된다 그러면 뭐야? 무조건 이쪽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실질적으로는.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60대 10이야. 그러면 PCA 끝 이렇게 가야 돼. 이 정도면 깔끔하게 풀리는 거라고. 그래서 it의 관점에서 끝말잇기를 해본다면 여기에 붙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자, 결국 4번에서 핵심 뭐였다? C하고 A의 관계를 더를 이용해서 밝혀내는 게 핵심이었다. 그리고 B를 갖다 앞에다 붙일래 뒤에다 붙일래를 요 it이라는 지칭어로 풀어내면 끝. 근데 여기서 솔직히 냉정히 말하면 B하고 C에서 요 it으로 풀면 되긴 해. 근데 만약에 안 되는 걸 전제로 그렇게 연습을 해보자는 취지였으니까. 됐죠? 자, 그럼 칠판. 자, 다음 시간에 A, B, C 배열 2개 하고 문장 삽입 2개 할 거야. 그리고 문장 삽입 4개 할 거야. 이렇게 3번 하고 나면 그래도 순서 구간이 확실히 잡힐 거야. 뭔지 알겠지? 철저하게 지칭어, 오울수,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으로. 됐지? 자, 답하고는 상관없지만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해. 사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정해져 있어. 아이덴티컬 무조건 나와. 사운드 무조건 나와. 다 정해진 거야. 자, 지난 시간에 했던 fine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와.
왜? 1번, 2번, 3번 있잖아. 그러면 C한테 물어보면 이걸 맞춰. B한테 물어보면 2개를 맞춰. A한테 물어보면 3개를 다 맞춰. 결국은 뭐가 나와? A만 알고 B하고 C를 모르는 파인의 3번 뜻이 나올 거라고. 뭐야? 1번 좋은, 2번 벌금, 3번 뭐야? 자, 멍청한 새끼야. 얘가 금방 이랬거든. 내가 3번 그러니까 얘가 표정이 어떠냐면 이렇게 하면 좆되는 거야, 수능 날. 그러니까 수능 날 이게 되면 안 돼.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그냥 2개만 있으면 된다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공부했어. 근데 전혀 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무조건 지문의 밑에 각주에 그 단어가 있게 돼 있어. 근데 봤는데 없네? 그럼 답하고 상관없는 단어. 근데 이따 이렇게 되면 안녕. 안녕. 저거 배웠는데. 저거 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왜? 좋은, 벌금, 미세한.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경계가 파인하다. A하고 B 사이에는 경계가 파인하다.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재진술로 뭐가 나와? ambiguity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그냥 공식화된 거야. 됐죠? 사운드도 마찬가지야. 소리 막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 사운드는 동사나 명사 자리에 안 나오겠지. 소리 내다 안 나오고 소리 안 나오겠지. 무조건 형용사 자리에 나와. 사운드는 소리 내다 동사고 소리 명사인데 왜 형용사 자리에 나왔지? 그새 뜻이 있어. good. 그래서 사운드가 그새 재진술로 나올 거야. 좋은, 괜찮은 이런 뜻으로.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재진술 싸움이야. 그냥 3학년 때는. 됐지? 그래서 파인과 사운드 같은 단어도 특이급이야. 왜? B하고 C가 안다고 우긴다니까? 그래서 말해봐. 그럼 뭐야? 소리 이런 헛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그럼 A한테 물어보면 여기는 형용사에다 NESS를 붙인 거니까 이건 건전한, 좋은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5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